Fernández, 3 contra 2, 3 contra 2, 3 contra 2. Aquí está Corea en la última y nos vamos. Llegó el disparo y qué golazo metió Son. Tremendo Son. Yo creo que al final.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월드컵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축구를 워낙에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를 열심히 챙겨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기분이 좋았던 거는 대한민국과 멕시코가 이번 대회를 통해서 좀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멕시코에 대한 호기심들도 많이 생기셨을 텐데요. 특히 국기를 보시면은 가운데 좀 문양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각 나라의 국기에 그런 세세한 문양까지 자세하게 보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좀 궁금증을 가지실지도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 국기 가운데 있는 문양은 자세히 보시면 선인장, 그리고 선인장 위에 독수리, 그리고 독수리가 물고 있는 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문양은 멕시코의 정체성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아즈테카 문명의 건국 신화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아즈테카, 여러분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히 이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있었고 또 언제 출현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아즈테카 같은 경우에는 석기 문명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적지와 어떤 그림을 보시고 되게 오래된 문명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근데 아즈테카는 처음 이제 멕시코의 북부에 나타나기 시작한 게 10세기경이고 멕시코의 중원으로 이동을 한 게 12세기에서 13세기경. 지금의 멕시코 시티 지역에 테노치티틀란이라는 도시를 건설하고 멕시코 전역에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한 것은 거의 14세기, 15세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고려 중기, 조선 건국 시기, 이 시기쯤에 이제 아즈테카가 계속해서 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최근에 있었던 문명이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 머리도 제가 소개하는 컨셉에 맞춰서 아즈테카의 부족민처럼 제가 하고 왔습니다. 이들이 멕시코 북부에 있었던 곳을 아스틀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스틀란이라는 지역이 실제 있었던 지역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다고 하네요. 다만 우리나라 일부 재화사학자들이 이 아스틀란과 아사달이라는 이 발음의 유사성을 가지고 야, 이거 비슷한 거 아니야? 야, 역시 멕시코의 시작도 우리나라의 역사와 관련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겠죠. 이 아즈테카가 멕시코 북부에서 중원으로 이동하던 시기에 이 아즈테카에 있었던 이 신화가 바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멕시코 국기의 문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멕시코 북부에 살던 아즈테카족들은 어느 날 하나의 신탁을 받게 됩니다. 지금 사는 곳에서 이제 남쪽으로 이동을 해라. 그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은 우이칠로포츠틀리, 이 우이칠로포츠틀리가 나타나서 너희들을 이끌 것이다 라는 신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독수리가 뱀을 물고 선인장 위에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아즈테카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 곳이다 라는 이런 신탁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이칠로포츠틀리가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즈테카 사람들은 좀 혼란이 왔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결국 신탁에 따라서 남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도대체 우이칠로포츠틀리가 누구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성이 홀로 잉태를 하게 되는데 이 여성의 딸이었던 이 코열 사유키라는 여자가 엄마가 홀로 잉태했다는 것에 매우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짓을 저질렀구나, 수치다 해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때 아기가 태어나게 되고 그 아이가 바로 우이칠로포츠틀리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코열 사유키를 비롯한 자기 형제들을 죽이면서 어머니를 보호해주게 되는데 이때 죽었던 형제들의 몸이 떨어진 곳에서 선인장이 자라나고 그때 독수리가 날아와서 뱀을 물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테노치티틀란이라는 도시를 건설하게 되고 거기에서 아즈테카가 발전했다라는 게 이제 건국 신화의 내용입니다. 테노치티틀란이라는 도시의 이름은 붉은 선인장 열매라는 뜻인데 아무래도 이 건국 신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지금의 멕시코 소칼로 광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본인들을 부르는 명칭을 아즈테카에서 멕시카라고 요때 바꾸게 됩니다. 멕시카라는 뜻은 달의 배꼽, 즉 세상의 중심이라는 뜻이고 어느 나라나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역시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이 현재 멕시코라는 국가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칼로 광장을 가시게 되면은 거기 거대한 이제 대성당도 물론 있지만 그 옆에 템플로 마요르라고 하는 피라미드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터죠, 터. 거기에서 이제 자세히 찾아보시면은 우이칠로 포츠틀리의 신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전에 한번 제가 언급해드렸던 뜰랄록의 신전이라든지 또는 뭐 코열 사유키의 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곳이죠. 하지만 스페인이 이제 침략해온 이후에 이 템플로 마요르를 허물고 이제 그 돌을 이제 성당을 짓는 데 이용하기도 했다고 하니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아쉽게 되었죠. 그리고 이 아즈테카족이 멕시코 시티에 이 테노치티틀란이라는 도시를 건설할 때는 큰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도시가 지금의 약간 베네치아라고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동수단은 배였고 중간중간에 물로 이제 길을 뚫어가지고 아주 아름답고 거대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 호수를 결국 메우게 되었고 이제 그 위에 이제 건물을 이제 짓게 된 건데요. 지금의 멕시코 시티가요. 자, 소칼로 광장에 가시면은 집안이 울퉁불퉁한 부분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과달루페 편에서 설명해드렸던 그 울퉁불퉁함의 원인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호수였던 곳은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약간 건물이 내려앉아서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한번 그런 걸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는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멕시코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는 과정에서 뿌리를 이 아즈테카로 보았기 때문에 멕시코 국기에는 그 아즈테카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선인장, 독수리, 뱀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국가 이름 역시 멕시카라는 그들의 이름을 따서 멕시코라는 국가명으로 정하게 된 겁니다. 오랜만에 촬영이라서 얼어있는 것 같은데 좀 감안하시고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